네, 더불어민주당 재윤경입니다. 저는 복지전달 체계의 시설들의 예산에 대해서 지적을 좀 하고 싶은데요. 복지부 장관님 계신가요? 주 장관입니다. 이게 작년에도 그런 현장에서의 아우성이 참 많았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서 종사자 처우를 좀 개선하기 위한 것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좀 반영이 됐는데, 문제는 예산 전체가 최저임금 인상을 감안해서 이렇게 늘어나지 못하다 보니까 오히려 관리비 그리고 각종 다른 재반의 수당들 이런 것들이 뒷받침이 되지 못해서 종사자 처우가 오히려 열악해지는 그런 모순을 낳았다, 이런 지적들이 참 많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잘 알고 계시죠? 예, 복지 시설의 종류에 따라 좀 다릅니다만은 특히 영세한 취약계층 복지기관일수록 그런 현상이 더 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4대 보험 기관 부담금이라든가 퇴직 충당금 같은 것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서 수당 인상이 돼야 되고, 그리고 또 노동시간 단축에 따라서 추가 고용도 필요한 상황인데 이런 것들이 다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 이게 좀 표를 보시면은요. 특히 이제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정말 황당한 상황입니다. 2019년 예산 보면은 34억 증가해갔고요. 2018년도에 비해서 증가율은 2.8% 정도 됩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인건비는 최저임금 인상분만큼 증액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전체 증가율이 2.8%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인건비가 10% 이상 이 증가한 분이 증액분에 반영이 됐다고 한다면은 사실 결과적으로 관리비가 대폭 삭감됐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분석을 해보니까 개소당 관리비가 지금 2018년에도 이렇게 많았던 게 아니에요. 23만 원, 한 개당 관리비가 23만 원이었는데 이제는 2019년 예산안에 따르면은 한 개소당 관리비가 4만 원으로 떨어지는 황당한 예산이 지금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근데 이 정도 되면은 사실 지역아동센터는 문 닫으라는 얘기 아닌가요? 예, 저희들도 인건비를 맞춘다고 인상을 했습니다만 인건비가 지금 관리 운영비 안에 같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토탈로 하셨는데, 예. 토탈로 해서 인건비 10% 수준의 인상분을 맞추다 보면 결국은 관리비가 82% 삭감되는, 그래서 사실은 4만 원 나오면 이거 가지고 냉난방비, 이건 사실은 전혀 부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내일부터 지역아동센터는 지금 국회 앞에 와서 1인 시위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거 김동연 부총리님, 기재부에서 이런 예산을 이렇게 삭감하는 결과를 낳는 예산 편성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제가 내용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는 최저임금 준수할 수준으로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좀 챙겨봐 주시고요. 예. 이게 이 센터들이 요구하는, 그래서 2017년 수준의 관리비 수준으로 하면은 지금 이제 한 117억 정도 증액이 좀 필요한 상황인데, 이것도 사실 한 개소당 25만 원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센터 운영이 가능하냐, 제가 현장에서 조금 실제 내용을 파악을 해보니까 이거 가지고는 냉난방비가 전혀 충당이 안 돼서 지자체 협조를 통해서 근근히 해결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2017년, 18년 수준의 관리비 수준으로 증액을 하더라도 그 수준이 아니라 조금 더 적극적인 예산 편성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또 노인 돌봄 서비스 같은 경우도 이게 이제 명절 수당이나 시간 외 수당, 그리고 혹한기 혹서기 이런 활동 수당이 추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좀 더 증액이 필요한데, 저는 이제 한 2가지 정도의 사례를 가지고 지금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복지부 장관님, 예,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복지전달과 관련된 시설들의 현황을 전수조사를 좀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최저임금 인상분만큼 지금 증액된 예산 가지고 충분한 관리 운영이 가능한지 실태에 대해서 정확히 좀 조사를 하시고 예산안에 좀 현실적인 예산안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가부 장관님께도 이와 비슷한 그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 여가부 소속의 그 보호시설들도 좀 형편이 다르지 않거든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주여성 쉼터 같은 경우에도 이거 그 52시간제 도입으로 인해서 추가 인력 충원이 필요한데 이와 관련된 예산이 전혀 반영이 안 됐고 심지어 보니까 이 그 이주여성 쉼터 같은 경우는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중에 하나로 봐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최근에 그 이 가정폭력과 관련돼서 좀 정부의 노력이 더 절실하다, 더 적극적으로 그 정부가 노력할 필요가 있다 이런 여론이 아주 그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건 잘 아시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실제로 가정폭력 피해자에 관한 서비스가 보다 더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설의 인원으로는 너무 과로하고 그래서 상담원들의 피로도가 상당히 높은 상황이라서요. 처우 개선뿐만이 아니라 좀 적절한 증원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2019년 그 여성가족부에서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 지원 사업 정책 방향을 설정하시면서 각 기관의 그 서비스 강화를 위한 인력 충원 계획을 세웠는데 네. 여기서도 보니까 그 1366은 1명, 가정폭력 상담소도 1명, 그리고 성폭력 상담소 1명, 성폭력 쉼터 1명, 요 정도 증원 계획을 갖고 계시고 심지어 가정폭력 쉼터나 이주 여성 쉼터 여기는 아예 그 이 충원 계획이 없습니다. 네, 네. 네, 이렇게 보수적으로 그 계획을 잡으신 이유는 뭐죠? 아무래도 실제로 예산을 배정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원인들이 좀 고려되는 것 같고요. 실제로 돌봄 서비스에 대한 평가가 조금 너무 인색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적정한 인원수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조금 다른 시각이 있는 것 같아서요. 이번에 의원님께서 도와주시면 저희가 조금 더 증원하는 데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그 뭐 사실 요양원 문제는 그 요양 시설에 이 회계 부정 문제도 조금 있어서 이것과 같이 들여다봐야 되는 측면이 있지만 또 그 요양원에서도 그 요양시설에서도 이거 최저임금 인상분하고 관리비가 나오지 않는다 하는 이제 민원도 많이 제기하고요. 그리고 청소년 쉼터에서도 한번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여가부에서 청소년 쉼터 전체 그 예산과 그 인건비 관리비 비율 이거를 조금 자료를 달라 그랬더니 아직 좀 정리가 안 되신 것 같아요. 네, 네. 이 여가부도 마찬가지로 여가부가 관리하고 있는 그 보호시설들에 대한 현 실태 파악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여기 보면은 가정폭력 피해자 쉼터 같은 경우 그 다른 데도 사실 여전히 그 종사자 한 명당 그 이 케어해야 되는 클라이언트 수가 사실 2.5명이면은 이게 이게 적은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노인 요양원도 그 종사자 1인당 2.5명인데 현장 가서 얘기 들어보면은 사실 이렇게 그 케어를 하게 되면 휴게 시간이 전혀 보장이 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빡빡하다. 네. 이렇게 하소연들을 많이 하고 문제 지적을 그 받고 있는데 이 가정폭력 피해자 쉼터의 경우에는 종사자 1인당 12명입니다. 네, 굉장히 맞습니다. 심각한 수준이지 않을까. 네, 의원님께서 정확하게 그 상황을 파악하고 계시는데요. 실제로 쉼터의 경우는 종사자가 2교대 근무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야간 근무를 한 다음날 휴무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주말에는 아예 시설장이 주로 근무를 하는데 이 부분이 개인적인 삶이 거의 포기되고 있어서 심지어는 뭐 나도 주말에 엄마랑 보내고 싶다 이런 말을 하는 종사자들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좀 편성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이 좀 정확하게 반영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그 저희가 좀 분석해 본 바로는 이제 공공부문에 그 저희가 공무원 수를 증가시키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효과가 사실 여러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이제 보호시설이라든가 아니면 사회복지와 관련된 전달 체계의 역할을 하고 있는 시설들의
이 처우 개선을 위해서 좀 정부가 적극적으로 좀 그 예산 편성을 하는 등의 노력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저는 부총리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 좀 파악해 보시고 대안을 같이 마련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님 제가 망설이다가 좀 답을 드리는데요.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신 취지는 잘 알겠고 저희가 꼼꼼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공공부문 공통 처우 개선이 내년도에 1.8%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시설별 처우 개선율이 작게는 2.8%에서 많게는 10.1%까지 올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정폭력 3당소는 10.1을 올렸어요. 가정폭력 피해자 쉼터는 9.5를 올렸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심의 과정에 잘 보겠습니다. 그런데 의원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 국무위원들도 정부 안에 대해서 의원들이 도와주면은 같이 올려보겠다는 얘기를 하시는데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 말씀은 잘 새겨 듣겠습니다. 그리고 정부 안에 대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어떤 의미이시죠? 우리 국무위원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네. 의원님들 도움을 받는 건 좋은데 정부 안으로 나간 예산 아닙니다. 원보이스를 내주셔야죠. 물론 이 얘기를 제가 할 건 아닙니다만.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말씀이 계셨는데 제가 누구보다도 관심이 많은 곳입니다. 제가 국장 때 120만 원 주던 걸 지금 600만 원 가까이까지 올렸어요. 지금도 제가 5군데 지역아동센터와 개인적으로 인연을 맺고 하고 있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 지금 정부가 월 529만 원을 주는데 센터당 평균 수입이 727만 원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런 걸 좀 종합적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어쨌든 그러니까 그거는 종합적으로 보고 조금 디테일하게 보면 할 수 있는 얘기는 많을 것 같아요. 하여튼, 성과 형태로 연말에 지급하는 것도 사실 성과 지표도 관리가 잘 안 되고 있고 그 평가의 내용에 대한 신뢰도도 사실 현장에서는 높지 않습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연말에 30만 원, 20만 원, 10만 원 쪼개주는 그런 것도 차라리 사실은 평가에 기반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주는 그 지원 예산을 늘리는 것으로 하는 네, 것이 네. 효율이 높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예. 조금 더 지금 관심이 있으시다니까 들여다보시겠다고 하니까 이왕 이렇게 된 거 복지부 장관님하고 좀 긴밀하게 협의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어쨌든 하겠습니다. 기재부에서 이와 관련된 이것도 대단히 중요한 현장형 공공부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가가 해야 될 일을 대신하고 있거든요. 근데 알겠습니다. 너무나 처우가 열악하다는 점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이 예산적 관점, 재정적 관점으로만 접근해가지고 바라볼 거는 아니다. 예, 특히 지금 가정폭력 관련해서는요, 그냥 제가 봤을 때 여가부 장관님께서 하신 말씀이 지금 여가위 의원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를 많이 했습니다. 이번에 가정폭력과 관련된 피해자 문제가 지금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정부가 이와 관련돼서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보호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라는 건 심각한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최소한의 인권이 전혀 보호되지 못하고 있는,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의 환경이 전제되어 있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단순히 몇 퍼센트 증가했기 때문에 이것도 적극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현실을 들여다보고 이 현실의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좀 전제로 설계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좀 꼭 드리고 네네. 싶고요. 잘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새는 돈은 좀 바로 잡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우리 교육 관련한 유치원 회계 비리, 회계 부정 이런 거 회계 규칙이 없어서 그것도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얘기는 하지만 요양시설과 관련돼서는 사실 좀 이제 이 회계 규칙들이 다 마련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근데 이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이게 이제 경기도 모 요양시설의 식단입니다. 예. 참 이렇게 비참하죠. 이 다음 조사를 해보니까 5년간 부당 청구된 게 조사한 것도 비율이 되게 낮아요. 근데 이제 80%가 부당 청구했고 5년간 한 10%도 조사를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860억이다. 이런 데서 사실 새는 돈을 저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좀 전수조사해서 여기서 아낄 거 아끼고 그리고 써야 될 때는 제대로 쓰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는가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의원님 잘 알겠습니다. 지금 주신 것들 심의 과정에서도 제가 잘 검토하고요. 또 전달 체계 문제에 있어서도 해당되는 부처와 협의해서 시정할 수 있는 시정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교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